네. 자, 일단 김하늘 씨랑 유인영 씨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성 주연의 영화 좀 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시나리오도 많이 받아보시고 영화에 대한 고민 많으셨을 텐데 이 영화가 주는 의미, 여성의 주연이라는 것도 클 것 같아요. 김하늘 씨 어떠세요? 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사실 이 대본이 나한테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자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연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여서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만큼 제가 좀 잘 표현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유인영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선배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요즘에 남성 위주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 연기자들이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캐릭터 여자 위주의 영화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요. 저희 영화로 인해서 많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여성분들 위주의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스크린에서 뭐 멋진 남자 배우들의 향연을 보는 것도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즐거움이겠지만 여자 특유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작을 여교사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스타의 유수경입니다. 김하늘 씨께 질문 드리면, 이제 예고편도 그렇고 여기 보도자료를 봐도 약간 대사들이 되게 인상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시면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 대사와 그 이유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원근 씨는 이제 아까 뭐 그 여배우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하셨는데, 김하늘 씨와 유인영 씨가 서로 또 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매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김하늘 씨. 방금 네. 예고편에서 본 것처럼 가르쳐 줄게 내가 왜 이러는지라는 그 대사가 굉장히 의미가 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연기하면서 제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관객들이 봤을 때도 저 대사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은 것 네. 같아요. 도대체 효주가 왜 그러는지는 영화 말미에 저희가 알게 될까요? 네,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느끼실 거예요. 네. 평소에 징징대지 마, 역겨우니까 이런 대사를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없는데, 네. 이제 제가 제가 자주 해요.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니까, 저는 효주를 너무 사랑하면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혜영이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영 씨가 아니고, 혜영이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대사 할 때 굉장히 속이 시원했어요. 카타르시스. 네,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그 부분에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원근 씨. 두 여자 배우의 다른 매력,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일단, 김하늘 선배님은, 되게 아름다움이 섞인 그 아우라가 있어요. 되게 처음 뵀을 때부터 되게 다가갈 수 없는 되게 정말 아름다운 아우라가 있으면은, 인영 선배님은 되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둥글둥글하다고 하셨잖아요, 성격이. 되게 둥글둥글합니다. 되게 좋고, 되게 재밌고, 네, 되게, 성격도 되게 아주 정말 활발하고, 정말 덕분에 많이 편하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주는 매력이 확실히 다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죠, 지금 이런 질문이. 자, 그럼 감독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예요? 두 분의 매력, 네. 네.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제 원근에 다르게 약간 약간 캐스팅에 관한 네.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우선은 어쨌든 여교사라는 영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기존에 보여졌던 어떤 이미지를 뒤집는 그런 좀 파격적인 캐스팅을 항상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김하늘 선배님은 그 마더라는 봉준호인데 마더에서 김혜자 선배 그 국민 엄마 김혜자의 네. 어떤 어두운 속내에 드러냈듯이 그래서 딱 이제 대본 보는 순간 국민 여교사 김하늘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 하늘 선배님 갖고 있는 그 되게 맑고 긍정적이고 그런 여교사에게 감춰져 있던 어떤 질투, 욕망, 그런 어두운 속내들을 끄집어내면 너무 감동적 카타르시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시는 관객분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되게 정말 맑고 제가 그런 이미지 끄집어내서 그렇지 원래 맡으셨던 역할과 되게 비슷한 이미지신 것 같아요. 되게. 원래 진짜 국민 여교사 같은 그런 정말, 맑은. 약간 맑고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고 유인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TV 드라마에서 어떤 이제 맞는 이미지가 약간 좀 도시적이고 약간 어떤 악역 캐릭터를 많이 맡으셨는데 유인영 선배님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아까 원근이가 얘기했던 둥글둥글한 데가 있거든요. 둥글둥글하고 되게 넓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인영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성을 이 악역 캐릭터 좀 녹여내면 되게 좀 입체적이고 재밌는 캐릭터가 되겠다. 그래서 여튼 그래서 그런 두 분의 매력에 빠져서 캐스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에서 두 분의 실제 가진 매력과 캐릭터의 매력 두 가지 다 충분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질문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조은혜 기자입니다. 저는 이원근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무용 특기생인 남학생 캐릭터 연구를 하시면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집중하셨는지 또 어떤 게 어려우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특별히 롤모델로 삼은 캐릭터나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무용 특기생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제로 무용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들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이렇게 다리도 찢어본 적 없고 뭐 이렇게 춤이란 걸 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니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썼던 것 같고 제가 롤모델이 이렇게 감독님이 이렇게 몇 가지 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하셨던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작품들을 자주 봐라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데인드안이 가지고 있는 그 배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되게 소년 같은 이미지도 있고 되게 퇴폐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 모습들을 되게 그냥 눈여겨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서 어떤 소년의 같은 모습, 태폐미 함께 느낄 수 있나요? 네, 노력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경제 양지원입니다. 저는 김하늘 씨랑 감독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김하늘 씨 같은 경우는 늘 사랑을 많이 받는 캐릭터였는데 여교사에서는 좀 결함이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조금 많이 어렵진 않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아까 두 배우분들 캐스팅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원근 씨에 대해서만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더 추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읽으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효주라는 캐릭터가 감정적으로 너무 무시당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읽으면서 나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끝까지 대본을 다 읽고 딱 대본을 덮은 다음에 한 5분 정도 되게 멍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갑자기 마음이 확 변했는데 그게 이 작품의 여운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근데 대본을 보면서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연기하면서도 순간순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로맨스 작품을 대부분 했어가지고 굉장히 사랑받는 역할만 하다가 이렇게 약간 외면받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솔직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다면 굉장히 우울해졌을 텐데 연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연기를 하면서 이런 연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감정들이 막 저한테 올라오면서 새로운 기분이 많이 들면서 했던 네, 효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랑받는 역할을 하시면 그만큼 더 충만한 느낌이 네. 더 잘 살아나지 네, 그런 않았을까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 이원근 씨를 캐스팅하게 된. 그 원근 씨 전에 그 한혜 선배에게 보충하자면 한혜 선배님이 이렇게 저희 영화 현장 이렇게 촬영하실 때 제가 옆에서 보는데 약간 되게 매운 짬뽕을 너무 매워 하면서도 계속 먹는 아, 그런 느낌일까. 네. 그러니까 되게 막 연기하시면 되게 칠 떠시는데 모니터 보시고 좋네? 이러면서 다시 묘한 네, 카타르시스. 그래서 약간 네. 그런 카타르시스를 하시면서 연기를 하시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원근 씨는 우선은 제 전작 거인 때부터 계속 이렇게 작업하려고 했었던 친구였는데요. 그때 이제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게 돼서 항상 계속 저 친구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고민했었던 거는 어쨌든 이 친구가 무용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용을 전공했던 경력이 있는 배우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그러니까 신인을 찾아서 그 친구에게 무용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원근 씨를 처음 만나고 저희가 미팅 자리였는데 한 3-4시간을 그냥 쉴 새 없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저 친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욕심, 그리고 그 무용을 떠나서 이 친구의 눈빛?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에서 그 꽃미남 이미지도 약간 좀 미친 거 너무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네. 본인이 근데 얘기를 해보니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이라든지 보고 있는 영화적인 이런 그 뭐라 그러죠? 넓이에 되게 넓은 친구인데 그래서 저 친구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되게 전작이 이제 거인의 최우식과 마찬가지로 되게 또래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또 친동생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좀 그리고 약간 그 전작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신인 배우에 대한 저의 마음이 약간 그 친구가 현장에 와서 제가 무서우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 입장에서는 감독은 또 두려운 존재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작업들을 원근이랑도 조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배우들에 대한 감독님의 애정이 묻어나서요.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데요. 자, 여교사를 향한 궁금증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충무로에 여성 영화가 사실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여배우들과의 작업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데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관객들이 소비하는 영화가 좀 어떤 장르적인 카타르시스를 준 영화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여성 캐릭터가 주가 되는 영화가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저희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곧 개봉하는 미싱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 캐릭터들이 그려내고 있는 이 심리적인 것들이 되게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어쨌든 이 미신과 여교사 이후로 그런 좀 여성 캐릭터가 장르의 중심이 되는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선 이 두 여배우들과의 작업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많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릴 때 영화 공부했을 때부터 봤던, 그때 한참 최고셨던 두 배우여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두 여배우한테 되게 도움 많이 받았던 건 아무래도 제가 남자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 연령대보다 아직 낮은 나이여서, 근데 저 대본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되게 두 분이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로서 살면서 배우의 어떤 세계에서 느껴지는 그런 질투와 열등감들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충돼서 영화가 조금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궁금증이 더 있으셔가지고요. 질문을 2개 정도만 더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조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영화 자체가 여자의 심리를 그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주무되는 교육 현장인데 아까 예고편에서 보면은 이제 뭐 어린 제자를 앞두고 사이에 놓고 여자 여교사가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공개되고 나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특히 이제 학교 현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그런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자의 심리 상태를 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제목에도 여교사라고 지어서 이렇게 제가 약간 어떤 그런 논란을 예상을 하고 지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 대한 입장, 아직 논란이 일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에 지적이 나올 경우에 대한 입장과 제목을 여교사로 굳이 지으신 이유, 그리고 이 영화의 등급 분류를 받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좀 논란이 있지 않겠냐는 걱정스러운 아이고. 질문이셨어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교사란 제목이 그냥 딱 꽂혀서 시작했는데, 그냥 여교사란 제목이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떤 하나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심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계약직과 정규직, 그런 어떤 계급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게 가장 치열한 곳이 저는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그 모습은 어쨌든 이 선생과 제자 삼각관계로 보여지지만 충분히 확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은 그런 논란보다는 오히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계급적인 문제에 대한 포커스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뭐 블라인드 시사나 그리고 하와이 영화제에서 이제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보셨는데, 그런 영화를 보시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논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저희 등급 분류는 청소년 관람 불가가 나왔습니다. 네. 네. 감독님의 말씀 이런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 영화에서는 제자 때문에 촉발이 되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그 대립이, 감정이 촉발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대답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질문이 그쪽에 더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스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거인에서는 좀 학생의 그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셨는데, 이번에 30대를 앞두고서는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셨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저는 효주 캐릭터 코멘트에서 무중력 상태라는 단어에 되게 공감이 좀 갔는데, 그 30대 여성이 어떤 메시지나 어떤 감정을 여교사를 통해서 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글쎄요. 우선은 이 영화가 여성이라고 해서 제가 크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교사라고 하면 교사라는 딱 직업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고 항상 되게 올바른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교사가 감정을 가진다면, 그런 감정이 질투와 열등감을 가진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순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교사가 가진다면이라는 그런 설정에서 시작을 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떤 그 무중력 상태라는 거는 어쨌든 저는 지금 어쨌든 그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 또래의 친구들이 이제 다 직장 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되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상태가 되게 무중력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그냥 하루하루 어떤 그 삶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되게 붕 떠 있는 공기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눈에 밟혀서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여교사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 현장에 지금 선생,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이나 그 선배님들을 또 많이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제 기간제 교사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라고 하신 그게, 가슴에 많이 와 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마지막,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토타임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 영화를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마지막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원근 씨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떤 영화가 됐으면 좋겠나요, 관객분들에게?
선배님이나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끝나고 여운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그 여운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운이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셨고요. 유인영 씨? 사실 큰 틀로 봤을 때는 2명의 교사와 1명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보시는 분께서 이 두 여교사의 그런 미묘한 감정선도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꼭 그 학교 말고도 이제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하늘 씨?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효주 연기를 하면서,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간다. 이 효주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혜영이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혜영이 입장 역시 굉장히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캐릭터여가지고 관객들이 봤을 때 혜영이 입장에서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고 효주 입장에서 공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캐릭터를 공감을 가지면서 보더라도 2명의 심리와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어서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약간 질투와 어떤 제자와의 관계, 이렇게 3명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스토리가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그 안에 느끼는 공감을 느끼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좀 새로우면서도 좀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어떠세요? 네, 우선 이 영화가 지금 포장하고 있는 이 선생과 제자의 어떤 삼각관계는 그냥 이 영화가 가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하나의 키라고 생각해 주시고 되게 편견 없이 그냥 영화는 영화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키를 열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되게 많은 장점과 또 이 세 배우가 사실은 이 쉽지 않은 대본이었는데 많은 용기를 내서 선택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배우의 변신과 그리고 이 세 배우의 용기와 도전을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얘기 나눠주신 4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포토타임을 위해 장례 정돈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네, 무대 왼쪽에 잠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